네, 안녕하십니까. 재활의 모든 것 문쌤 재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지난 라이브 영상 때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질문들을 받아서 그 질문들을 다시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셈 시간입니다. 자, 어떤 질문이냐? 팔씨름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는데 병원에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나는 어깨가 계속 아픈데 이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? 이런 질문이었습니다. 이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나? 아닌가? 그럼 클래스 101인가?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병원에서는 보통 이 영상의학적 진단을 합니다. 영상 혹은 이 사진을 찍어서 그 구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게 되는데, 우리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 같은 경우는 이 움직일 때 어깨에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었어요. 자,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 촬영을 할 때는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움직임상에서 문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의학적 진단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위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실제로 그 근육을 만져보고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그 부위가 어떤 이상이 있는지 밝혀내는 이 이학적인 검사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우리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어깨에 구조적인 이상은 없지만 이 기능적인 이상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즉 움직임상에서 그러한 불편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 팔씨름을 할 때 왜 어깨를 다칠까요? 그거는 우리가 팔씨름에 대한 이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요. 우리는 명칭을 팔씨름이라고 하지만 이 몸 전체를 사용해야 되는 전신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보통 이제 어깨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락킹이라는 자세를 안 해주셔서 그래요. 팔을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약간 포지션인데, 자, 팔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딱 도는 겁니다. 그래서 외전근으로 어깨를 잡아주는 거죠. 이게 락킹 포지션이고, 여기에서 이 락킹이 풀리게 되면은 힘을 쓰기가 여의치 않은 거예요. 팔을 락킹시키지 않고 그냥 힘을 쓰다 보니까 넘어가면서 이쪽 회전근개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. 병원에서 뭐 영상의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거는 우선은 다행인 겁니다. 근육 사용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. 팔을 락킹시킬 때 쓰는 근육인 후면 삼각근이나 이런 거는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그 근육을 잘 안 쓰니까 어깨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회전근개가 강하게 잡아주면서 그 근육이 손상을 당한 거잖아요. 어깨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팔을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사용하는 패턴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. 그래서 제가 드린 솔루션은 그거였어요. 어깨의 안정성을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나 팔을 들어 올릴 때 그 근육 수축 순서를 연습을 다시 해줘야 된다. 풀어주시면 되잖아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어깨 관절 안정화하고 팔의 근육 수축 순서를 정상화하는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어깨의 안정화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. 자, 어깨가 안정화된다. 어떤 의미냐면은 어깨 관절의 주변부 근육이 이 팔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윗팔뼈의 머리 부분하고 견갑골의 관절와가 정확하게 잘 위치하는 것을 어깨가 안정화됐다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럼 운동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? 골반 넓이로 무릎을 벌리고요. 어깨 아래 손목을 위치해서 잘 지지해주는 게 내발기기죠. 내발기를 지지한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세워줍니다. 네, 세워주고 그 상태로 딛고만 있어도 이 팔이 어깨 관절에 압박을 받으면서 주변부 근육이 수축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팔씨름 할 때 이 바깥쪽으로 몸을 약간 회전시켜서 어깨를 락킹시켰잖아요. 이 락킹시킨 자세에서 어깨 안정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. 뒤쪽이나 앞쪽으로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를 안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쪽, 안쪽, 바깥쪽을 하는데, 내가 움직이는 동안에 어깨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축이 일어나야 됩니다. 쭉 천천히 하나,
천천히 둘. 체중을 계속 실어줘서 어깨 주변부 근육들이 활성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게 안정화를 시켜줍니다. 자, 충분히 이제 손을 떼고도 어깨가 안정화된다면은 머리 뒤쪽에 손을 올리고 체중을 조금 더 실으면서 어깨 관절에 힘을 실어줍니다. 바닥을 밀어내면서 체중을 완전히 실어줘서 어깨 관절이 압박되도록 하면은 주변부 근육이 수축을 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20개씩 해야 되고요. 만약에 내가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긴다? 그러면은 이 상태로 고정. 이 상태로 버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쭉 버텨주시고. 좋아요. 자, 이렇게 20번씩 3세트만 해줘도 어깨 관절이, 이 어깨 주변 부분이 꽉 차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어깨 관절의 안정화를 해줬다면은 이제부터는 팔의 수축 순서를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밴드 준비해 주시고. 근데 이 밴드를 어디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. 뭐 물론 집에 문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해도 되지만 없으신 분들 하기 위해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펜은 다 있잖아요, 그죠? 우리 펜을 밴드에 감아줍니다. 펜을 밴드에 감아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문 사이 위쪽에 넣고 그대로 문을 닫아주세요.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기구가 됐습니다. 팔의 움직임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. 근육 수축 순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이 언제 쓰이는지 알면 더 좋지만 움직임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근육은 정확하게 쓰여진다. 이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어깨 아프면은 팔 올 때 어깨부터 올라가시는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. 어떻게? 팔이 올라갈 때는 손, 팔꿈치, 어깨 이 순으로 좀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내려올 때도 손, 팔꿈치, 어깨 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이 팔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옆으로도 마찬가지예요. 손, 팔꿈치, 어깨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손, 팔꿈치, 어깨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밴드를 잡고 이 똑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밴드를 잡는 이유는 저항을 줬을 때 우리 뇌에 좀 더 움직임에 대한 이미지가 잘 남기 때문인데요. 자, 밴드를 팔에 감아줍니다. 감아주고 어깨 높이에서 밴드에 탄력이 생기도록 유지해주세요. 자, 그 상태로 반무릎선 자세. 자, 무릎선 자세를 취해주시고 자, 팔을 그대로 당겨서 차렷 자세를 해줍니다. 자, 이따가 반대로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팔이 올라가는데 어떻게? 손, 팔꿈치, 어깨 순으로 올라갔다가 내릴 때 또 어떻게 해요? 손, 팔꿈치, 어깨로 내려오고 다시 올릴 때 어떻게 해요? 손, 팔꿈치, 어깨로 올라가고 내릴 때 어떻게 해요? 손, 팔꿈치, 어깨 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동작에 집중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20번 해주시고요. 자, 방향을 틀어줍니다. 방향을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? 옆으로 또 올리는 동작이 되겠죠. 일단 당겨서 어깨 높이를 만들어 주시고 혹시 어깨가 딸려 올라갈지 모르니까 잘 눌러주세요. 이 상태 눌러주고 손, 팔꿈치, 어깨 다시 손, 팔꿈치, 어깨 다시 손, 팔꿈치, 어깨 다시 손, 팔꿈치, 어깨. 자,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순서를 내 몸에 익혀주는 거예요. 이렇게 역시 20번 반복해 주십니다. 앞, 옆, 45도 방향으로 각각 20번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설마 무한반복은 아니겠죠? 자, 오늘 이렇게 어떤 운동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물론 제가 구독자님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래도 아무래도 오늘 했던 운동들을 참고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안녕.